애국가 작사가는 과연 친일파로 생을 마감한 윤치호가 맞는 걸까? 그런데 최근 애국가는 작사미상의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애국가 작곡자인 안익태의 친일행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애국가의 진짜 작사가는 누구인가? 안치호와 안익태는 친일파인가? 친일파지만 애국가 작사가, 작곡가로 인정해야 하나? 2014년 1월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에서의 한 장의 문서를 만났다. 애국가 작사가 문제를 해결할 증거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광복 70년이 넘도록 애국가의 작사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윤치호설과 안창호설로 양분할 수 있다. 윤치호설의 내용은 애국가는 윤치호가 1907년 작사, 그가 설립한 한영서원 교재로 편찬한 찬미가를 통해 널리 보급했다는 것이고, 안창호설을 지지하는 쪽은 애국가를 대성학교가 앞장서 보급했고, 주역은 안창호라며 맞서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55년 애국가 작사가 규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결과 윤치호 단독 작사설을 심의했으나 찬성 11, 반대 2로 만장일치를 끌어내지 못해 결정을 유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연 누가 애국가의 작사가일까?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최남선은 애국가 작사가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면서 그 보고서의 끝에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1907년 윤치호작이 진본이라면 애국가 작사가는 윤치호라고 해도 무방하다. 1955년 국사편찬위의 조사에 의하면 윤치호는 자신이 직접 애국가의 작사가임을 밝힌 애국가 가사지를 친필로 남겼는데, 이게 윤치호의 친필본이 맞다면 윤치호가 애국가의 작사가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애국가 작사가의 규명을 위해서는 윤치호 친필본의 확인과 친필 여부가 애국가 작사가의 규명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조사 결과 윤치호가 자신이 애국가 작사가라고 밝힌 친필본은 1990년대 유족들에 의해 에모리 대학에 기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2014년 1월 고심 끝에 애국가 작사가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윤치호 친필본을 소장하고 있는 에모리 대학을 방문했다. 미국 에모리 대학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문서를 공개하면서 친필본을 기증받은 뒤 최초로 진본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거듭 에모리 대학과 유족들에게 공개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원본을 열람하면서 사실 좀 놀랐다. 윤치호 친필본에는 이른바 노익장이라고 할 만큼 힘이 담긴 글씨가 기괴하고 원숙한 필체로 구불구불 숨 고르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느낌이었다. 이렇게 개성이 묻어난 작품을 누군가가 대신 작성한 의조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했다. 윤치호 애국가 친필본은 1908년 출판된 찬미가 재판본 14장에 수록된 가사를 저본으로 그대로 옮긴 문서이다. 이것이 윤치호의 친필이 맞다면 애국가 작사가 중 가장 유력한 작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작가임을 밝혔다는 문서이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에모리 대학에 기증된 뒤 이 문서를 열람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윤치호의 친필본이 맞는지의 여부조차 조사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에모리 대학이 1월 30일 오후 2시 원본의 열람을 허가함에 따라 문서의 기증기의 보관 상태, 친필본의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찬미가 14장의 패트리아틱 HYMN 애국적 찬송가란 부제로 실린 애국가와 현재 애국가 가사를 보면 1절이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우리 대한 만세가 우리나라 만세로, 3절이 구름 없이 높고가 높고 구름 없이로, 4절이 님군을 섬기면은 충성을 다하여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후렴구까지 모두 같다. 2014년 1월 에모리 대학 방문은 국사편찬위의 결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에모리 대학 방문 이후 애국가 작사가 규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대두되었고, 윤치호 친필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도 고조되었다. 그리고 윤치호의 친일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윤치호의 친일행위는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는 애국계몽기에 가장 앞서서 활동했던 애국인사로 독립협회회장, 독립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1911년대 라우치 총독 암살미수 사건 이른바 백오인 사건으로 5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1907년 애국가를 작사했을 당시에 윤치호는 민족 독립을 위한 활동에 충실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윤치호가 적극적 친일행위를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반이므로 친일행적과 애국가 작사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친일파를 어떻게 애국가 작사가로 인정할 수 있냐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애국가 작사가와 친일의 문제 역시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사실은 사실로서 충분히 규명되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나의 방문은 애국가 작사가 규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고조시켰고 2014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다루어졌다. SBS 취재팀은 에모리 대학을 방문, 윤치호 친필본을 촬영하고 현존하는 윤치호의 필적과 대조 친필 여부를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동일인의 필적으로 확인됨이란 결과를 얻었다. 예상대로 에모리 대학 소장본은 윤치호의 친필이었다. 친필본 논란의 종식은 애국가 작사가 규명의 커다란 난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은 1955년 최남선이 1907년 윤치호작이 진본이라면 애국가 작사가는 윤치호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한 이후 50년간의 진위 논란이 종결되었으므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셈이었다. 이제 우리는 애국가 작사가 규명을 위한 하나의 산을 넘었다. 애국가 작사가는 과연 친일파로 생을 마감한 윤치호가 맞는 걸까? 그런데 최근 애국가는 작사미상의 문제를 넘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애국가 작곡자인 안익태의 친일행위가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안익태가 1942년 독일에서 열린 만주국 창립 10주년 음악회에서 자신이 작곡한 만주국이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공개된 것이다. 연주회장에는 일장기와 나치 문양이 걸려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다. 이 영상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의 글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